근대 때부터 세계 저기 잡혔잖아. 자 보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야? 근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봐봐, 되게 슬픈 이야기야, 아들아. 침략 대상이 어디야?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지, 섬들이. 그러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은 침략의 대상이야. 그 침략을 하는 나라들이 이제 나오겠지, 그러면. 자, 정민아, 문 닫고.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대상이 된 지역은 어디다?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등이었다. 제국주의 시대에 아프리카의 대부분은 유럽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되었고 일부 국가를 제외한 아시아의 대부분 지역도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가 되었다. 아픈 역사지. 아프리카 가볼까? 아프리카는 이걸 아재 개그하면 안 되겠지? 마음이 많이 아프리까? 자, 보자. 반응을 안 보여주네. 영국. 근데 남미도 식민지를 많이 다녔잖아요. 자, 영국, 그렇지. 영국은 무슨 정책? 미국도 식민지였어. 자, 영국은 종단 정책이 뭐냐 하더라. 모르죠. 이게 횡이고 이걸 종이라 그래. 너를 기준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내려가는 가는 걸 종이라고 그래. 상하. 좌우를 뭐라고 그래? 횡이라고 그래. 그러면 아프리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횡으로 가는 게 종단 정책이겠지. 식민지를 만들어 가는데. 그래서 영국은 종단 정책을 실시하여 남쪽의 케이프 식민지와 종단이면 여기겠지. 이렇게 상하, 북쪽의 이집트를 식민지로 연결하려고 노력하였다. 궁금하면 네이버 가서 검색해봐도 돼. 할까? 아니요. 말까? 프랑스는 무슨 정책이래? 횡단 정책. 그럼 봐라. 영국이 종단 정책이고 프랑스가 횡단 정책이면 둘이 만나 안 만나? 만나면 서로 전쟁하겠지 또. 프랑스는 횡단 정책을 실시하여 알제리와 마다가스카르 섬을 연결하여 식민지를 확대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밖에 어디?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도 아프리카의 식민지와 경쟁에 뛰어들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을 만큼 모두 악했어. 그지? 20세기 초 아프리카 지역의 식민지와 그래서 20세기 초면 언제니? 19세기 초. 아니 1900년대. 그렇지. 라이베리아와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모든 아프리카 지역이 유럽 열강에 점령되고 말았다. 아프지 아파? 아픈 역사야. 아시아를 볼까? 네덜란드. 아시아를 볼까? 네, 네덜란드. 영국 보자. 영국은 아시아에서 어디와? 인도와 그 주변 일대를 식민지로 지배하였다. 영국은 인도 또 어디? 청나라를 또 쳐들어가서 청나라에서 또 나중에는 막 전쟁도 하고 그래. 그래서 홍콩 쪽으로. 그렇지. 오. 기본 상식이잖아요. 오, 기본 상식이야? 프랑스는 어디를? 인도 차이나 반도를 차지하였다. 인도 차이나 반도가 어딘지 알아? 인도랑 차이나 맞닿는 데 아니에요? 인도와 차이나. 아빠가 또 그렇게 접근하는 건 처음 보네. 맞잖아요. 인도 차이나니까. 자, 보자. 그렇지. 인도 차이나 반도. 맞네. 여기 보이니? 왜 맞닿는데 맞네. 여기가 인도. 네, 이게 이걸로 표시가 안 되네. 필리핀까지 합쳐져 있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영국에 저거에 다 적어졌지. 보이네. 보이냐? 인도 차이나 반도가 에휴. 여기지? 여기는 무슨 반도? 여기는 인도 반도. 근데 이거 캡처에다가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봤으니까 알겠지? 네. 여기가 중국이야. 여기가 인도 차이나 반도고 여기가 인도 반도야. 알겠음둥? 그 다음에 요 밑에 쪽은 어디래? 말레이 반도. 근데 우리가 반도라고 하는 건 어쨌든 육지에서 튀어나온다. 바다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다라는 걸 나온 곳을 반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죠.
그래서 인도 반도와 인도 차이나 반도, 인도 차이나 반도 밑에 쪽에 무슨 반도? 말레이 반도에. 영국 했고요. 프랑스 봅시다. 프랑스는 인도 차이나 반도를 차지했다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네덜란드하고 미국. 네덜란드는 어디를? 네덜란드는 어디? 인도네시아. 미국은 어디를? 필리핀을 식민지로 지배하였다. 어느 한 나라도 예외일 수 없을 만큼 악했어요. 중국과 서아시아 일대에도 제국주의 열강의 세력이 침투해 왔다. 18세기까지 강력한 국가였던 중국도 19세기 말 1800년대 말이지 서양 열강과 일본의 침략으로 무슨 상태가 되었대?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되고 말았다. 서아시아 일대에도 오스만 제국이 쇠약해진 가운데 제국주의 열강이 침투하였다. 여기 보면 프랑스 인권선언문 보이니? 프랑스 인권선언문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보고 가자. 아빠가 왜 보고 가려고 할까? 대혁명 때문에. 나중에 뭐 필요할 때 나오겠죠. 그걸 토대로 저기 되네. 나오겠네. 그걸 토대로 막 식민지 저거 막 약간 저거 독립운동하고 그러겠네. 프랑스 인권선언은 절대왕정을 타도하고 봉건적 특권을 타파하여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유럽에 전파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프랑스 혁명의 목표와 의의가 잘 담겨져 있는 세계 최초의 인권선언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때가 1798년인 프랑스 인권선언. 프랑스 혁명이 로베스피에르 많이 들어봤죠? 정민아, 자, 무기를 들어라 시민들이여 너희의 군대를 만들어라 나아가자. 로베스 저 피에르가 그쪽 아니에요? 그 온건당인가 반대인가? 그 여기 공화당인가 모르겠네. 여기 보면 뭐 어디 다녔는데. 아빠도 갑자기 잊어버렸다. 근데 이 로베스피에르가 중요하잖아요. 본인이 이제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죽지 않아요? 근데 본인도 어떻게 됐다 결국은 나중에 저거 되잖아요. 본인도 단두대에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 그러니까 고인물은 썩게 되었고 다양한 부분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섭렵을 했다니까요. 여기 보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뭐와 뭐의 권리를 가진대?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지. 그래서 프랑스 혁명인데 이 프랑스 혁명의 연도를 좀 보려고 그래 아빠가 1798년 1700 프랑스 혁명 연도를 좀 보자. 1789년 1789년 789네. 그지? 1789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8일에 일어나는 게 많다니까요. 7월 14일부터 1794년 7월 28일에 일어난 게 아니고 걸쳐서 걸쳐서니까 프랑스의 시민혁명이지. 들어간 게 많다니까요. 그럼 보자. 여기 몇 세기니 아들? 18세기. 18세기지. 자 그럼 보자. 프랑스 인도 차이나 반도를 차지하였다. 프랑스 혁명에서 얘네가 제일 중요시하게 여겼던 게 뭐야? 인권.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뭐라고 했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처음부터 뭐와 뭘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가진다고 했지. 그런데 그런 프랑스마저도 그리고 그 프랑스 인권선언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런 비슷한 인권선언도 하고 비슷한 운동들을 시민운동을 했던 그 모든 나라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고 있어.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만약에 아프리카나 아시아 또는 태평양 나라들이 그만큼 힘이 셌으면 우리나라 역시 제외하지 않고 식민지 하러 뛰어들었을 거예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라고 어떻게 알 수 있어? 알 수 있죠. 왜?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 중국 뭐 이런 나라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많은 정치인들 좀 저런 정신 나간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고 근데 그 확률이 엄청 높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근데 저는 확률을 보는 거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면 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들이 벌이고 있는 모든 나쁜 짓들은 다 정당화가 돼 버리는 거야. 네가 힘을 가졌으면 너도 똑같은 일을 했을 텐데. 저 옆집에 사람들이 힘이 세 가지고 무기를 들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이고 재산을 다 가져갔어.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래서 옆에서 막 비난을 했더니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힘이 세고 칼을 들고 그랬으면 옆집으로 가서 우리가 다 빼앗았을 거 아니냐. 그거랑 완전 다른 논리인 거죠. 어떻게 다르지? 왜냐면 아니 나라와 나라 간에 그 생각이 다르고 이게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다 보면은 저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에도 그런데 개인과 개인도 그러잖아. 우리가 지역과 지역도 그렇고. 그래서 살인하잖아요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면 그 살인이 정당화될 수 있냐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당화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니까 힘이 센 사람은 힘 약한 사람을 괴롭혀야 되는 거네. 아니라니까요. 저는 반대로 그게 얘가 맞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따지고 확률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확률상으로 그러니까 아니 확률상으로 저는 아니 누가 때려서 그거는 그 사람이 세서 힘이 세니까 뭐 다른 사람들을 다 때리고 거쳐차고 이게 당연시 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약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힘이 세거나 그랬다면 안 그랬을 확률도 있죠. 근데 있는데 확률은 언제나 반반인데. 그러니까 더 높은 확률일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이제 네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아니 왜냐면 미국도 보면은 영국에서 식민지배 당한 다음에 나왔는데 바로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근데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미국이 식민지 지배 이제 그 침탈 전에 같이 참여를 했어. 근데 만약에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그 나라들이 만약에 미국처럼 힘이 더 셌다면 똑같이 식민지 지배를 했을 거다. 이것이 잘못하면 식민지 지배를 그렇게 했던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죠.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모순까지는 아니지만 모순이 아니라 저는 그럴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이들이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네.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왜 못해요? 왜 못해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되 다른 나라들이 힘이 셌으면 그 나라도 똑같은 짓을 했을 거니까. 아니죠. 아직 안 일어났는데 저는 그치. 확률상을 얘기를 한 거지. 아직 하지도 않은 일 갖고 저는. 왜냐면 확률이 몇 프로야? 확률이요? 한 70% 80%죠. 어떻게 그 확률의 근거는 뭐야?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알았어. 그럼 아들은 힘이 세고 봐야 되겠다 너는. 왜요? 왜요? 일단 저는 제가 그런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70%는 되는데. 근데 제가 그럴 확률은 현저히 낮아요. 학교에서 학폭을 일삼는 우리 일진들이 맨날 어떤 애를 괴롭혔는데 그 괴롭힌 애가 힘이 만약에 세졌다. 그럼 얘가 일진이 될 확률이 70%네.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그 만약에 힘이 다른 데로 알았다. 하지만 그건 개개인의 약간 상황이랑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게 변하겠죠. 알았다. 아들이 또 그렇다는데 내가 또 인정하고 가줘야지. 아빠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좀 학교에서 놀러 다니고 약간 말썽 일으키고 한 애들 다 어땠어요? 비리비리하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힘셌잖아요. 싸움 잘하고. 꼭 그러진 않았어. 가장 문제 있는 애를 한 명 뽑자면 싸움 잘하고 힘셌는데 그보다 힘세고 싸움 잘한 애가 걔하고 어울리지 않고 따로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더 많이. 그리고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은 아예 아이들 괴롭히지 않았고. 그럼 아니면 저는 확률을 얘기하는 건 확률. 근데 그게 70%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직접 그냥 운동만 제대로 하는 그런 친구. 네, 일단 좀 넘어가겠습니다. 바꾸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국과 여기 했죠. 간디의 평화행진 요거 뭔지 아냐? 네, 사티아구나. 그게 뭐야? 소금 엔진. 왜 소금 행진을 했지? 소금 받아 그리고 소금 좀 저거 해라. 영국이 뭐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식민지 지배를 하면 그 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래서 그거 수출해서 그래 보통 대부분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소금하고 담배 쌀. 같은 것을 국가에서 이렇게 실제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또 거기다 세금을 붙여가지고 거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간디는 뭐 하겠냐면 나는 바다에 가서 직접 뭐 하겠다고 내가 바닷물을 떠서 소금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야. 비폭력적이잖아요. 비폭력. 그렇지. 태평양 열강의 네. 영토 분할은 근데 아까 태평양에도 미쳐서 20세기 초는 언제야? 태평양의 대다수 섬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 의하여 분할 점령되었다. 근데 그거 알아요? 뭐? 간디가 되게 약간 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응, 알아. 다 알아요? 일단 넘어갈게. 아, 근대 사회에 의해 사람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는 거야.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이 더 멋지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70% 나쁜 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멋지네요. 30%가. 그래서 다들 대단하다 하는 거잖아요. 아빠는 반반이라고 봐. 항상 50대 50.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사람마다 케바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사람의 약간 제가 딱 10분만 저에게 주잖아요. 아니 네, 딱 10분만 주잖아요.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어요. 아유, 좀 교만인데. 자, 우리 근대 사회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로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파악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얘기구나. 3분은 아, 그래서 3분은 저랑 아빠가 깜빡 까먹었어도 중학교 3학년이라는 걸. 아니 3분은 10분 중에 3분은 저랑 토론 아니 뭐 얘기 같은 거 하고 다른 3분은 노인과 함께 있을 때 그 나이 드신 분이랑 함께 있을 때 또 나머지 3분은 자기 친구들이랑 있을 때 그러면 이제 1분 남았잖아요. 1분은 자,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제국주의 침탈로 자주적인 발전이 좌절되었죠. 근대적인 국민국가 수립에 실패했고 근대적인 국민국가가 뭐라고 했었죠? 근대 국가가 뭐라고 그랬니? 앞에서 우리가 참정권 근대 국가 뭘 근대 국가라고 한다고 그랬지? 참정권 근대 국가를 정의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정치적으로는 어떤 나라? 아니? 민주 국가라 그랬지. 네. 근데 이 민주 정치는 백성 민자의 주인 주자니까 백성이 주인이 되는 건 뭘 통해서? 참정권 투표를 통해서. 근데 이 투표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 참정권 그렇지. 참정권을 가진 그지? 민주 정치야.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어떤 나라라 그랬지? 정도요? 자본주의 국가라 그랬지. 자본주의. 그다음 세 번째 사회적으로는 어떤? 그러면 저거 북한은 근대 국가가 아니네요. 후대 근데 북한의 민주국가 형태의 투표권이 있다고 보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대 국가 아닙니다. 근대 국가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현대예요. 그래서 거기는 독재 국가야, 독재 국가. 자, 아니, 공산주의 독재 국가. 자, 사회적으로는 어떤 거야? 외교하는 사회적으로는 뭐라고 그랬지? 모르겠네. 신분제가 타파된 무슨 사회라고 그랬어? 평등사회. 그렇지, 평등한 사회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상적으로는 민주주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회라고 그랬어. 오케이?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회야. 그래서 이런 국가를 우리가 근대 국가라고 하는데 이 근대 국가를 위한 노력들이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는 이 제국주의들의 이 국가들에 의해서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의 나라들은 좌절되었지. 식민지가 되면서 많이. 그럼 이제 식민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을 해야 돼?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드디어 이제 누구로 넘어왔어? 흥선대원군의 정치로 넘어온 거야.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다 이 말이야. 백미밥이 완성됐대요. 1863년에 누가 왕이 됐대? 누가? 고종은 흥선대원군의 아들이야. 철종의 뒤를 이어 고종이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자 국왕의 생부는 살아있는 아버지란 뜻이야. 흥선군 이하응이 대원군이 되어 정치적 실권을 잡다. 우리가 여기서 알겠네. 왕의 아버지를, 그러니까 원래 왕의 아버지는 왕이잖아. 왕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철종이 죽고 나서 철종의 아들이 없어. 그래서 새롭게 누가 왕이 됐어? 고종이 왕이 됐지. 그러면 고종의 아버지는 왕이 아니었지.
고종의 아버지는 왕이 아니었어. 왕이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왕이 됐어. 그럴 때 그 아버지를 부르는 명칭이 뭐라고? 대원군이야. 대원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있네. 왕위를 이을 적자손이 없어 왕족 중에서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그 임금의 친아버지에게 내려주던 작위가 뭐다? 대원군. 이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딱 쥐었던 이 당시에 보면 1863년 그지? 이 전후 사정을 보니까 대내는 뭐야? 우리나라. 대내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무슨 정치라고 그랬어? 세도 정치에 의한 국정의 혼란과 정치가 혼란스러웠어. 삼정의 문란, 경제의 혼란이겠지. 삼정의 문란에 의한 민생이 파탄되어서 뭐가 일어났대? 밀란이 일어났어. 세도 정치를 잠깐만 얘기해 줄게. 세도 정치는 전에 얘기했잖아. 세도 정치 전에는 무슨 정치였지? 쇠도. 탕평 정치야. 아 탕평채. 그렇지. 탕평 정치. 세종대왕인가? 아 영조. 탕평 정치 전에는 무슨 정치였을까? 햇볕 정치. 왜 햇볕 정치는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 그 평화 무드로 가자. 아니 그 세종대왕 때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중3임을 내가 자꾸 잊어버리고. 아니 뭔데? 세종대왕 때 뭐였지? 탕평 정치 전에가 뭐였냐면 붕당 정치겠지. 네 그다음에 그 전에. 붕당 정치로 가기 전에는 뭐였을까? 사화가 일어나는데 이 훈구와 사림의 대결들이 벌어져. 그래서 사화가 벌어져. 오케이? 그런데 이제 요 흐름들이 쭉 이어져 온단 말이야. 조선 전기를 쭉 거쳐서. 세종대왕이 펼친 정책이 뭐였어요? 세종대왕은 애민 정치. 맞아 애민. 백성들을 사랑했다 이 말이야. 햇볕 정책이 아니라. 자, 여기 보면 붕당 정치는 뭐라고 그랬어? 당을 만들어서 학문적 성향이 같은 사람들이 당을 만들었는데 나중엔 그냥 정치적 성향에 따라 막 이렇게 결합이 됐어. 그래서 어쨌든 학파적, 정파적 성향에 따라서 에어컨 좀 꺼져서 목이 아무 아프네. 목이 너무 아파. 그래서 붕당 정치가 이루어져서 그런데 이게 붕당 정치가 제대로 된 견제와 뭐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폐해가 심해서 붕당 정치를 탕평 정치로 넘어간 거야. 탕평 정치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영조와 정조를 얘기해. 이때 탕평채인가 만들지 않아요? 그렇지. 영조 때는 탕평채라고 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들을 색깔이 여러 가지 넣어서 그래서 고루고루 저거 좀 어. 해달라. 좀 조화를 이루어라. 그렇지. 그런데 이 정조가 갑자기 죽어. 이게 1801년이야. 이것도 음모론 되게 많잖아요. 음모론이 되게 많은데 일단 오늘 그래서 재밌어요. 진도 음모론 좀 이런 거 찾아보면 정말 재밌어요. 그러면서 역사에 대해서 흥미를 갖는 게 괜찮아. 1801년에 정조가 갑자기 죽으니까 좀 이상한 애들은 정조가 자살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정조가 갑자기 죽고 나니까 정조의 아들 순조가 왕이 되는데 나이가 어려. 그래서 순조, 헌종, 철종 이때는 순원철 요때는 고훈 이때를 하나 둘 셋이니까 3대지. 그리고 한 60여 년 정도 돼. 에? 60년. 60이라고요? 60여 년. 왜? 이 사람들이 다 그 왕이었던 시기가 60년 정도 된다고. 아 왕이 전또 살아생긴 꿈은. 근데 요 시기에는 왕권이 영조 정조 때는 탕평 정치를 통해서 왕권이 좀 강하니까 봐봐. 왕권이 강하면 요 밑에서 백성들을 피를 빨아먹는 탕관오리. 이그 권세를 가진 이 집안들 요 신하들의 힘이 좀 빠지겠지. 그러면 누가 살기가 좋아? 백성이 살기가 좋아. 이건 거의 공식이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왕권이 좀 강화되면 권세가들이 힘이 빠지고 신하들이 백성들이 살기가 좋아져. 그러니까 영조 정조 때는 백성들이 살기가 좀 좋았겠지. 그런데 순조 헌종 철종 때 가면서 나이 어린 왕들이 되니까 외갓집의 권한이 세졌어. 이해됐어?
그래서 외갓집의 권한이 세져 가지고 외갓집이 자기들 예전에는 뜻이 맞은 신하들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다스렸다면 붕당 정치는 여기는 외갓집 일개 가문에 의해서 나라의 정치가 좌지우지 됐다고. 사대부? 이거를 세도가 가문이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 세도가 가문. 요 시기를 그래서 무슨 정치라고 해? 세도 정치인 거야. 이해됐니? 날아가는 세도 떨어진다 그래서 세도 정치가 아니고 이걸 저거 세도 된다 그래서 세도 정치가 아니고 오케이? 세도 정치야. 그리고 세도 정치가 딱 끝이 나고 누가 왕이 됐어? 1863년에 고종이 왕이 되면서 요 세도 정치 기간 동안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냐면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거 세금을 걷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밀란이 막 일어났어. 1811년에 홍정래은안이 있었고 1862년에 임술밀란이 있었어. 홍경래도 홍경래는 어떻게 생각해요? 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또 뭘 봤어? 아니 궁금해서 아빠 어떻게 생각해요? 잘 모르겠어. 자기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 했다 또는 아니다 정말 백성들의 삶을 뒤돌아보고 그 지역 차별에 대한 그때 평안도 이쪽 출신 함경도 이쪽 출신들을 좀 차별 대우를 했었거든. 그래서 이 차별을 정민이 내려보낼게요. 네. 정민아 좀 내려갔다 올래? 그래서 이 삼정의 문란을 너무너무 힘들고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었다는 걸 안 흥선대원군이 가만히 있었겠냐? 개혁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개혁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됐어? 그때 대내적인 정세를 그래서 지금 아빠가 설명했지. 대내적 안으로는 무슨 정치에 의해서? 세도 정치에 의해 국정이 혼란되고 뭐의 문란? 삼정은 원래 세금에 대한 거라고 그래서 전정, 군정, 황곡이야. 그래서 뭐가 일어났다고? 밀란은 1811년 홍경래은안과 1862년 임술밀란이 있어. 전국적 밀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임술년에 일어난 밀란이야. 그 다음 대외정세. 밖으로는 서양 세력이 중국과 일본의 문호를 뭐 했대? 개방시켰어. 그리고 조선으로 몰려오고 있었다. 그러자 흥선대원군은 무슨 정책을 폈냐면 대내적으로는 뭘 강화하는 정책? 왕권 강화 정책. 아빠는 여기에는 찬성해. 일단 이 관료들의 권한이 너무 세면 나라가 관료들이 나라를 말아먹어. 그러니까 왕권이 좀 강화되는 건 괜찮은 거야. 통상적으로 저거 때문에 나 대내적으로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왕권 강화 정책을 추진했지. 대외적으로는 무슨 뭐야? 조금만 안 했어도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야. 외세의 침투를 물리치기 위하여 그들의 통상수교 요구를 뭐했다? 거부하였다. 그래서 이게 빛과 그림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대원군 때 만약에 통상수교를 만약에 했다면 이거는 왜냐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최악의 상황, 최악의 일본 놈들로 인한 그 식민지 지배가 최악이잖아. 이놈들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짓거리들을 보면 이 상황을 면하지 않았을까 반성하지 않는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긴 하지. 오케이? 근데 흥선대원군이 보는 국제적인 어떤 시야 안목이 왜냐면 맨 유교만 공부했던 사람들인데 국제정세가 좀 어두웠어. 그지? 19세기 조선의 정세와 과제 19세기 조선의 정세 여기까지 할까? 안 되겠다. 더 이상 19세기 조선의 정세와 과제를 간단히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어. 19세기 조선은 무슨 정치였다? 세도 정치였다. 봐봐. 1801년에 순조 때부터 1863년에 고종이 왕이 될 때까지 60년 약 60년 정도의 기간이 세도 정치 기간이었다 이 말이야. 꽤 긴 기간이었지. 고종 때부터는 흥선대원군이 개혁 정치를 시작을 해.
근데 개혁이 때로는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국가 기강이 문란했다. 관직이 매매되었다. 이거 관직을 사고 팔았다 이 말이지 돈 주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매관 매직이라 그래. 매관 매직이 뭐야? 잘 봐봐 아들아. 매매를 했지. 뭘? 관직을. 그걸 뭐라고 한다고? 크게. 목 아파요. 아, 목 아파? 매관 매직. 아, 중3이 목이 아프지? 삼정의 문란. 삼정은 전정, 군정, 환곡이야. 그래서 관리들이 백성을 수탈하고 국가 재정이 왜 관리가 백성을 수탈하면 국가 재정이 악화되지? 어제 아빠가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니? 왕이 있고, 그지? 왕 아래에 이 신하들이 있어. 그리고 이 신하들이 다스리는 누가 있어? 백성들이 있지. 근데 왕권이 강하면 신하들의 목소리가 작아진다 그랬지. 왕권이 강하다. 그러면 신하들이 백성을 수탈할 수 없지. 백성들이 살기가 좋아져. 보편적으로 그래. 근데 왕권이 약화가 되면 신하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백성들을 수탈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워져. 이게 관리의 백성 수탈. 그러면 왕권이 지금 약화된 상황이지. 세도 정치. 거기에 이 백성들이 국가에 뭘 내? 세금을 냈지. 근데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 국가에 세금을 잘 내겠어? 못 내겠어? 못 내겠지.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악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자 이제 뭐가 발생했다 그랬어? 밀란이 발생했어. 밀란이 발생했어. 근데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은 가치가 항상 국정의 혼란과 관리들의 수탈이 원인이 되어 하층민의 저항이 발생하였는데 대표적인 밀란이 뭐다? 1811년의 홍경래연항과 1862년에 임술련에 일어난 전국적 밀란이었어요. 얘는 그래서 흥선대원군 정화하기. 그렇지 1년 전이 그렇지. 흥선대원군이 이런 과정을 다 지켜봤어. 내가 개혁을 할 거야. 그러면 흥선대원군은 뭘 할 것 같아?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겠지. 고치겠지. 그리고 이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던 대신들을 혼을 내겠지. 그래서 그걸 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고 있어? 서양 선박. 서양의 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대? 이양선이라 그래. 이양선. 이양선. 그 오랑캐 양놈들의 배인 거야 이건. 베이징 조약 이후 러시아, 미국, 프랑스 등 서양 세력은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였다. 문호를 열고 우리랑 물건도 사고 팔고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19세기 조선의 정세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면 조선의 과제는 이런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힘들지만 근대적 국민국가를 반드시 건설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이제 과제가 되었어. 대외적으로는 서양 근대 국가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해야 돼. 이걸 우리가 반침략 자주화야. 침략을 반대하고 자주적인 국가를 세워야 되겠지. 대내적인 과제는 지배층의 수탈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반봉건 근대화야. 요 두 가지가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부터의 조선의 과제가 되는 거야. 흥선대원군이 제일 먼저 뭘 할 것 같아 하더라? 왕권 강화 정책 펴겠지. 그지? 과감한 인사 정책. 그 다음에 정치기구를 계획한다. 앞에서 세도 정치 기간 동안 세도가 가문들에 의해서 나라가 개판이 됐다 그랬지. 이 세도가 가문들을 축출해야 되겠지. 쫓아내야 돼. 그래서 이 대표적인 세도가 가문이 누구였어? 안동 김씨를 축출해. 이 나라를 힘들게 만든 나쁜 놈들이잖아. 그지? 안동 김씨를 축출하고 요 안동 김씨 이놈들한테 잘 보인 사람들만 출세를 하면 실력이 필요해? 필요하지 않지. 그러니 요 요 집에다가 좋은 거 뇌물 갖다 주면은 관리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김구 선생님도 안동 김씨예요. 그래? 네.
김구 선생님이 근데 왜 어렸을 때 가난한지 알아요? 몰라. 위에 윗대에서 아마 안동님 씨 중에 좀 저거 했나 봐요. 그 김구 선생님 그 바로 직계 이 조상이 뭘 잘못해가지고 황해도로 아마 도망을 갔을 거야. 맞아. 그 조상들 아빠도 백범일지를 읽어봤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된 건데 그래서 아빠가 느낀 게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 세도정치 가문에 아빠는 몰랐는데 우리 가문도 있더라고. 연하는 씨. 그러니까 봐봐 여기 안동김 씨 나쁘지. 세도 기간 동안 나빴지. 풍양조 씨도 나빴지. 그런데 여기 세도 정치 기간에 나쁜 가문에 연한 이 씨도 있더라 이 말이야. 우리가 연한 이 씨 이가잖아. 그런데 방금 우리 아들 얘기가 뭐였냐면 안동김 씨 중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 김구 선생님이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는 눈은 이런 거야. 딱 두 가지로 구분하면 돼. 청산의 대상과 계승의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연한 일시야. 근데 세도가 가문으로 백성들을 수탈하고 나쁜 짓거리를 많이 했지. 이 부분은 지금 내가 계승해야 돼, 청산해야 돼. 뭘요? 이 나쁜 짓을 했던 건 계승을 해야 되는 거야, 청산을 해야 되는 거야. 청산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나하고 우리 가문을 동일시하면 안 돼.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동일시하면 안 돼. 나와 어떤 정치인, 어떤 대통령과 동일시하면 안 되고 장단점이 있으니까 계승의 대상과 청산의 대상으로 봐서 내 삶에 계승할 건 계승하고 청산할 건 청산하면 돼.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면 돼. 지금 전두환의 손자인 누구니? 전우원. 이 전우원 씨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 이 잘못된 악행에 대해서 사죄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 한 거야? 전우원 씨는 청산한 거지. 자기는 계승하지 않겠다고 그 악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김구 선생님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내가 막 안동김 씨를 막 욕한 게 아니야. 안동김 씨, 풍양조 씨, 연한희 씨 이 당시 세도정치 가문의 이 나쁜 짓거리들을 했던 이 집안들은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과거를 청산하고 계승하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전두환하고 같은 전시라고 전두환 동네에서 살아가지고 그 지역에 막 돈을 투자해가지고 내가 혜택을 받다고 해서 전두환이 좋은 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진짜 나쁜 짓이야. 양심을 팔아먹는. 나쁜 건 나쁜 거야. 그지? 갑자기 아빠가 조금 원래 그래요. 뭘 원래 그래 임마. 아빠 부드러운 사람이야. 자, 여기 보면 그래서 대원군은 내정에서 안내자 정치야. 그 국가 정치에서 무엇보다도 외척의 세도로 권세를 누려온 누구? 안동김씨 일족을 정계에서 밀어내고 당파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였다. 정말 잘한 거지. 이러한 과감한 인사정책은 붕당 정치와 세도 정치의 폐단을 제거하면서 왕권이 이제 강화되는 기반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정치기구를 개혁해. 무슨 얘기냐? 이 세도가 가문이 어떤 기구에 모여가지고 권력을 행사했어. 그러면 그 기구를 어떻게 해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그치? 그래서 비변사를 축소를 시켜버려. 원래의 비변사는 국가의 그 전쟁과 같은 어떤 비상사태들이 발생했을 때 만들어지는 임시기구야. 임시는 뭐냐면 필요할 때 만든다고. 임시로 여기다가 화장실을 세웠다가 없앨 수 있잖아. 그런 거였어. 임시기구였어.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에 상설기구가 돼. 비변사가 1년 내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을 다 결정을 해. 붕당정치를 지나고 탕평정치를 지나서 세도정치 기간에는 세도가 가문들이 비변사를 장악을 해. 자기들 마음대로 국가정책을 다 해버리는 거야. 이거 독재 중에 상독재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백성들이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그 비변사를 어떻게 했다? 축소했다. 의정부와 삼군부의 이 비변사의 기능을 하고 다시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했어. 그러니까 의정부가 이제 상설기구가 다시 기능을 제대로 갖는 거야.
왕권 강화를 위한 대원군의 노력은 정치기구의 재정비로 나타났다. 문무고간의 합의체로서 군사와 정무를 총괄해오던 비변사를 축소 격화시키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킴으로써 정치와 군사의 업무를 분리시켰다. 임진왜란 이후에 이 비변사에서 국가 정치와 그 다음에 군사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루었다고 하면 비변사를 축소시키면서 정치는 의정부로 군사는 삼군부로 그 기능을 옮겼다고. 개혁을 한 거지. 잘한 거야. 대원군 여기까지 정말 잘한 거야. 다음으로 가볼까요? 그 다음에 뭘 정비했어? 법전을 정비했어.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법을 제대로 잘 정비를 해놔야 돼.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통치를 하면 되겠지. 통치체제의 정비를 위하여 대전회통과 육전조례를 편찬한 등 각종 법전을 정비하였다. 그래서 고종의 법전은 대전회통이라는 건 시험에 잘 나와. 고종의 법전이라고 하니까 보통 우리가 대원군이라고 하지. 왜냐하면 대원군이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고종 때 만들어졌지만 이 대원군이 편찬한 법전이 뭐라고? 그래서 요것도 아빠는 외웠었어. 어떻게 외웠냐면 이렇게 외웠다. 회충 대가리 아니 뭐 이상하게 외워요. 조구 대가리 조두순. 미안해. 요 사람이 만들었어. 요 사람한테 명령을 내려서 대원군이. 근데 아빠가 공부할 때 연계까지 막 물어봐가지고 외웠어. 대전회통 전에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대전 통편이 있었거든. 요거는 정조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대전을 다 외울 필요가 없었어 아빠는. 그래서 대전 통편에서 대전 회통으로 가는데 요것도 아빠는 외웠지. 아빠가 누구냐, 그지? 송편은 정이 있는 김치랑 먹어야 돼. 요거는 김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령을 내려서 이 사람이 편찬을 했어. 그래서 대전 통편은 송편은 정이 있는 김치랑 먹어야 돼. 회충 대가리, 조구 대가리 이렇게 외웠다고 아빠는. 그럼 그 전에도 있었겠지. 속대전이 있어서 속대전은 영조 때 김제로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만들었어. 아빠는 이것도 외웠겠지. 속도가 0제로야. 속도가 0제로야 이렇게 외웠다고. 여기서 박수가 한번 나와줘야 되지 않냐? 와. 그러면 요 전에 나왔던 이제 조선의 법전, 조선의 최초에 정말 완성된 법전이 뭐냐면 경국대전이야. 경국대전. 이걸 알아. 이건 알고. 요건 성종때지. 성종 때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것도 순서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서 아빠는 요것도 또 외웠어. 순서를 어떻게 외웠을까? 경상북도에 가면 경북대가 있지. 그래서 경북대로 속히 가서 송편 먹고 회충 빼자. 말이 되냐 안 되냐? 되지. 경북대로 속히 가서 송편 먹고 회충 빼자. 경북대로 속히 가서 송편 먹고 회충 빼자. 경북대는 성종대고 속대전 속도가 0제로야. 김제로 영조 때. 송편은 정이 있는 김치랑 먹어야 돼. 정조 때 김치인. 회충 대가리, 조구 대가리, 조두순, 대원군. 요렇게 외웠다고 아빠는. 응? 근데 지금 요거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선택해서 외우면 돼. 그냥 튕기지 말고 머릿속에 한두 번 집어넣기만 하면 돼. 반복해서 듣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확 들어와 있지. 아빠가 또 한국사 능력시험 1급 1회 전국 수석 아니냐. 이럴 때 박수도 좀 쳐주고 하면 좋은데 힘이 쫙 빠져버리네. 우와. 자, 군제 개편 가겠습니다. 군제 개편. 훈련도감에 포수를 선발했고 수군을 강화했다. 재정개혁 가겠습니다. 아까 국가 돈이 없었다고 그랬지? 자, 목적. 문란해진 삼정을 바로잡아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가 재정을 확충해야 된다. 지금 45분. 아직 한 5분만 더 하게요. 전정, 군정, 환곡에 대한 개혁은 여기는 무조건 100% 외워야 됩니다. 이해하고 외우세요. 이해하고 외워. 삼정의 문란이 세도정치 기간 동안 백성들을 정말 힘들게 한 거였다면
대원군이 정말 잘한 개혁이야. 이 전자가 토지전자예요. 토지전자. 토지로부터 받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토지대장에서 누락된 땅을 찾아내고 양반이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 세금을 안 내. 그걸 찾아냈다 이 말이야. 지방관과 토의 토지 겸병.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지방관 관리하고 지방에 땅이 많은 양반 지주가 토호가 그 지역에 토지를 저 가난한 사람들의 토지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 걸로 싹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걸 못하게 금지시켰고 그래서 전정을 바로잡으려고 하였다. 전정의 개혁, 양전사업과 양전사업은 뭐냐면 토지를 다 측량을 해. 여기는 누구 땅, 누구 땅. 여기 지금 세금 얼마가 없고 여기는 아이고 세금 안 걷어도 되겠네 이렇게 해. 그래서 이게 양전사업이야. 토의 불법적인 토지 겸병을 금지하였다. 토지에 부과되는 전세의 경우 토지세야. 토지를 가진 사람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걸 전세라 그래. 장부상 토지와 실제 토지 사이에 차이가 많아 누락된 곳이 많았는데도 그동안은 지주층의 반대로 전국적 규모의 왜 지주층이 반대했을까? 토지 측량, 양전사업을 토지 측량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방금? 아빠가 양전사업이라고 그랬지. 토지를 측량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근데 누가 반대했대? 지주층이 왜 반대했을까? 자기들 세금 내야 되니까. 지금은 숨겨놓고 막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다 측량해가지고 여기 세금 내라 이렇게 하면 많이 가졌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거야. 사람의 이 잘못된 이 본성이 그래. 욕심이 욕심을 낳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군정. 군정은 군대와 관련된 거겠지.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양인장정 1인당 군포 한 필씩을 했어. 근데 군포 한 필이 어느 정도의 액수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고 하자. 군포가 뭔데요? 군포 돈으로 썼구나. 원래는 군대 안 가는 대신에 그 옷을 주는 거야. 옷을 주는데 그 군포 한 필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 여기 보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 여기 보이니?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에 16세, 60세 남성이 내야 했던 면포를 말합니다. 한 필은 너비 8치 길이 40자, 배 한 필은 쌀 4마리였습니다. 쌀 한 말은 15마리입니다. 가격은 한 양입니다. 한 양은 10전이고 100푼입니다. 1푼이 200, 현재 금파 가격 20에서 40만 원. 현재 가격으로 쌀 한 마리, 그러니까 쌀 4마리 가격은 20에서 40만 원. 군포 한 필의 가격이 20에서 40만 원이래. 그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밖에 하기는 개인이 지금 올려놓은 거라 조금 어디 어쨌든 적은 액수는 아니었다 정도 정리하고 가자. 그래서 군포를 양인들만 냈어. 양반은 안 냈어. 근데 대원군이 어떻게 했다고? 누구도 내게 했다고? 양반들도 군포를 내라. 양반들 안 내고 군장 갔어요? 왜요? 그래서 상민들에게만 물렸던 군포를 양반들에게도 징수하는 무슨 법을 실시했대? 호포법. 근데 이제 이전에 균역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균역법은 누가 만들었을까? 영조가 만들었을까? 정조가 만들었을까? 영 누가 만들었을까? 영조. 그래서 균역법 영조가 만들었는데 양인장정만 1인당 군포 한 필이었는데 대원군이 양반도 내라 라고 해서 양인장정만 내는 게 아니고 집집마다 내라. 이게 집호자야. 그러니까 양반 집도 내라. 그래서 호포법으로 바꿨다 이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환곡. 가장 폐단이 심했던 건 뭐였대? 환곡제였대. 환곡은 뭐냐면 돌아올 한자의 곡식곡작이야. 봄에 엄청 그
가을에 이제 쌀을 재배해갖고 겨울 동안 지나면서 다 먹었어. 봄에 너무 배가 고프지. 그러니까 관에 가서 쌀을 한 말 빌려와. 근데 이 빌려줄 때는 이놈들이 여기다가 겨도 섞고 모래도 섞어서 빌려주고 가을에는 쌀만 걷어 이 바다가. 아니면 나 우리 집에 필요도 없는데 막 강제로 빌려주고 가을에는 엄청 많이 가져가. 그러니까 환곡제도가 백성들을 제일 힘들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가장 폐단이 심했던 환곡제를 뭘로 바꿨다고? 사창제로 바꿨어. 그러니까 국가 관에서 이거 담당하지 말고 수령이 이거 담당을 하니까 이 폐단이 너무 심하니까 그 동네에 정말 양심적인 사림 양반을 사수로 삼아가지고 이 창고를 하나 지어. 이 사창제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쌀을 빌려주게 하는 거야. 그래서 환곡제를 뭘로 바꿨다고? 사창제로. 그래서 이건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야. 들어가서 공부 준비해도 돼. 아빠가 여기는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아직 51분. 그래서 호포법의 실시. 사족들은 한평생 한가하게 놀며 신역이 없었다. 몸으로 하는 게 없었다고. 군대 안 갔다 이 말이야. 군포도 안 냈다고. 이 때문에 과거의 명신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여론이 있었으나 유속에 흘러오는 풍속에 이끌려 결국 시행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갑자연초 대원군이 중원은 뭐냐면 무리중자 백성들의 원한을 책임지고 원성이지 강력하게 귀천이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 양반도 이런 말이야. 이를 정마다 세납전 두 꾸러미를 바치게 했다. 이를 뭐라고 했다? 동포전이라고 했다. 황현의 매천자락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양반도. 여기 핵심은 뭐냐면 귀천이 똑같이 요 말이 들어갔다 그러면 양반도 군포를 내게 해서 대원군 때 실시한 호포법이다. 여기에 키워드는 뭐다? 귀천이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알겠지? 이게 호포법이야. 그 다음에 사창. 민간 자치적 성격을 띤 춘대추납은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납부하는 거야. 춘대추납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갖다 바치는 거지. 빈민구호제도야. 먹고 살기 힘들 때 국가가 이렇게 해줬던 거야. 의창 상평창과 같이 삼창의 하나이다. 조선시대 지방의 촌락에 설치한 일종의 곡물 대여기관으로 조선 전기에도 실시된 적이 있고 사림들에 의해서 주장되었다. 대원군은 문란해진 삼정을 바로잡기 위해 수령과 토 농간이 심했던 환곡제를 뭘로 바꿔버렸다? 사창제로 바꿨다. 환곡의 개혁. 원곡은 빌려주려면 원래 곡식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걸 원곡이라게. 중앙에서 관리하되 운영은 민간에 맡겨. 그러니까 처음 빌려줘야 될 그 곡식은 중앙에서 관리하고 그걸 빌려주고 약간의 이자랑 걷어들이는 건 민간에 맡겨서 수령과 아전들이 비리를 못 저지르게 막았어. 이게 뭐다? 사창제였다. 사창제의 실시로 환곡이 재성 보충의 부세적 성격으로 이거 뭐냐? 세금을 거두는 성격이야. 세금을 거두는 성격으로 운영되지 않고 향총민 수수를 위한 구율제도로 바뀌었다. 여기 부분은 나중에 네가 질문하면서 몸이 좀 좋아졌을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강의 듣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생각을 할 것 같아. 이 단어들이 어려우니까. 너는 이해가 좀 덜 됐지 여기.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자 아들아.